공공기관 간의 생생한 인터뷰, 공생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 남영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장 남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산재보험, 퇴직연금, 산재보험 운영,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업무는 아무래도 산재보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산재보험에서 보호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업무상 사고는 노동자가 근로계획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하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 화학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노동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출퇴근 재해는 출근하다가 문제 생기는 거죠. 출퇴근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도 모두 포함이 되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개인이 운전하는 자가용이라든가 대중교통, 도보 네.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폭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산재 신청 절차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산재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서식에 재해 경위 등을 작성한 후에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도 노동자를 대행해서 산재를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 절차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사고는 산재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사고 내용 등을 확인을 하고 유관기관의 자료,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이라든가 119 구조증명서,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통해서 사고 경위 등을 확인을 하고 의학적 자문을 거쳐 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업무로 인해 누적된 질환이기 때문에 작업 환경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심의를 한 후에 산재인지 아니면 개인 질환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가 있고, 또 이제 산재로 인해서 치료할 때는 일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 등의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급여와 간병 급여, 그리고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고, 이 외에도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위한 각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보상 제도 중에 최근 들어서 바뀐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꼼꼼히 산재보험이 다 가능은 한데, 네. 그래서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 1월 1일부터 산재 신청할 때 기존에는 이제 사업주한테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노동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산재 은폐도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8년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까지 확대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10년 중에 작년에는 산재 신청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그리고 또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재 신청 건수가 약 13만 8천 건 정도 되는데 이는 그 전년인 2017년 대비 21.9%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한 이유에는 이제 18년도에는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과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이 있으며 또한 이어 더불어서 산재 신청 시에 그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한 것이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주한테 안 좋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질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주한테 보험료를 네. 이제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개별 유일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폐지하고 산재가 발생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산재 신청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불이익들도 없애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굳이 은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네. 직접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산재에서 이제 정해진 급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근로자도 좋고 사업주도 좋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이 산재가 보완이 됐네요. 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그러니까 중증장애 노동자라든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노동자와 유족 보호를 위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연금 제도가 없는데 산재에서는 이제 장애연금과 유족보상연금 제도가 있어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해주고 합의하면 끝나는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다 끝내도 그 후에 이제 악화라든가 예방을 위한 것들이 있고 또 재회양 제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직업 복귀를 위한 각종 재활 관련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재 처리하더라도 그 자동차 보험으로는 대물이라든가 의자료 부분은 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와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적절히 구분해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 훨씬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노동자는요 산재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후에 뭐 이의 신청을 해도 되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현재 저희 산재 승인율이 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분이 산재 신청을 하면 이제 한 분 정도가 불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이 불승인 받은 분은 저희 공단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서는 이제 저희 공단이라든가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저희 공단 본부에 이제 산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지사에서 처분한 그 불승인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제가 안 되면 노동부 산하에 이제 재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안 되면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산재보상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 서식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공급자 위주의 산재 신청 서식 개정으로 현재 이제 산재 신청 서식이 기재 항목이 많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브로커들한테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 서식을 간소화해서 노동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노동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접수된 산재 서류에 대해서 업무 처리 단계별로 진행 과정 안내 서비스를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재를 신청할 때요. 혹시 그 시효 같은 게 있을까요? 보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저희가 이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이제 네. 근로 능력 상실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모든 이제 보험급여 수급권은 작년까지만 해도 3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3년이 지나면 이제 산재여도 산재를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산재보험 급여 중에서 장애하고 유족, 장의비는 2018년도 12월 13일부터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이 5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이제 저희 산재보험하고 비슷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도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보험 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성을 갖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애라든가 유족 장의비 이외에 그 휴업급여라든가 요양급여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재보험에도 부정수급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그런 사례들 있나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보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 부정수급이라는 거는 거짓이라든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자로 서류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뭐 가정주부이거나 아니면 사업주이거나 이런 분들이 네. 노동자인 것처럼 서류를 유지하는 거죠. 또 집에서 다쳤는데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이제 허위로 기재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산재로 들어왔어도 실제 장애 상태보다도 훨씬 심한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장애 등급을 높이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매년 약 400억 정도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정수급으로 받아간 것이 적발이 되면은 받아간 금액의 2배를 납부하셔야 되고 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저희 공단에서는 이 부정수급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그 신고인의 신분은 익명으로 보장이 되고 포상금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좀 정직했으면 좋겠네요. 작년 한 해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 신청 시에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한 산재 신청 절차 간소화와 그다음에 산재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출퇴근 중 다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고 또 점심시간 중에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다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 등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산재 혜택을 받지 못했던 1인 미만이거나 2천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출근부터 퇴근까지 점심시간에 이동도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산재와 관련해서 사업주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재가 발생을 하면 물론 저희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 신청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이 산재 은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받게 됩니다. 또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게 되는데 통상 재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원무과에 얘기를 하면 산재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남혜영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